자, 지금 한국에는 조그맣게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UN 보고서에서 지금 북한산 스탄을 갖다가 지금 중국 배들이 운송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 UN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중국 선박이 북한산 석탄을 운송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북핵 자금을 떼는 거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정권은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을 개선하려면 인도주의적 협력이 우선이다라고 했는데 유엔에서 북한이 인도적 지원을 주민이 아닌 지도부의 수요를 위해 전용하는 등 정치화하고 있다.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유엔이 31일 공개한 대북 제재위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는 북한은 여전히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북한 주민의 의료나 식량 안보 등 다른 국익보다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고 북한이 인도적 지원을 정치화했다라고 하며 북한은 노동당이 우선적으로 여기는 지역에 대해서만 또 이데올로기적으로 체제에 문제가 되지 않는 나라들로부터만 인도적 지원을 수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도적 지원은 결국 북한 지도부의 충족을 해주기 위한데 다름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하고 내통하거나 이해하는 나라들이 북한에 인도적 지원한다는 것은 결국 김정은이 일가가 다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 이 UN 패널이 11개 NGO 단체를 가지고 설문조사한 결과 많은 경우 인도적 지원이 더는 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북한 주민에게 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에게 가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제프리 프로스콧 UN 대표부 차석은 이 UN 패널 보고서가 공개된 지 1시간 뒤 트위터에서 이번 보고서에서 중국 선박들이 대놓고 UN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북한산 석탄을 운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중국 선박들이 북한 석탄을 운송해 주는 것은 그야말로 간접적으로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자금을 대주는 거다. 그럼 도대체 얼마나 실어날랐기에 이러는가? 북한이 제대로 수출입을 못하도록 된 지난해에 1월에서 9월까지 400회에 걸쳐 250만 톤을 수출했어요. 석탄을요. 그래서 중국의 이 절강성 닝보의 이 저우산항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졌고 북한 업권 매입과 김정은 고급차 반입도 이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북한 영해에서 태극기를 달고 조업한 배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 배가 어느 나라 배냐 유엔이 조사를 해보니까 중국이 북한 이 영해에서 물고기를 잡는 조업권을 사줬어요. 그런데 그걸 사줬다라는 걸 이 유엔이 알면 들킬 거니까 북한에 돈 줬다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불법 거래를 숨기기 위해 지금 태극기를 달았다는 거예요. 중국 배가. 그래서 유엔 안보리는 북한으로부터 조업권 구매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월 북한 영해에서 1,800톤 어선 린유언호에 조업이 이루어졌는데 이 배는 태극기 국기를 함께 개양했는데 한국 어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선박도 아닌데 태극기를 개양한 것은 이것은 이 법을 어긴 거죠. 13명의 선원이 다 중국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한국 선박은 식별 가능한 크기로 배의 이름이 한글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배에는 한글로 되어 있는 선박명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한이 중국한테 업권을 팔고 돈으로 받았고 이걸 팔기 위해서 광고까지 냈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대대적으로 행해졌다는 건 놀라울 일이라는 겁니다. 또 제재위원회가 이야기한 내용 중에요.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가 가능한 장거리 미사일 뿐만 아니라 중단거리 미사일, SLBM, ICBM 등을 다 선보였다. 이렇게 말하고 모든 사거리에서弾道미사일의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그래서 핵무기를 소형화, 경량화해서 전술무기화 과거에는 출력이 높은 ICBM 정도에만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 했는데 이제 단거리 탄도미사일에도
핵탄두를 탑재가 가능하다는. 그렇다면 이거는 조금 더 이렇게 보자면 북한의 방사포에도 전술핵 탑재가 가능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북한이 이 핵미사일 자금을 만들기 위해 외국 금융기관을 통해서 3억 1,640만 달러, 3,575억의 가상화폐를 훔쳤고, 북한이 한도를 초과해 원유를 수입하고 석탄을 불법 수출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정유 제품을 수입하고 석탄 수출을 활발히 해왔다라는 게 지금 UN 보고서 내용에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북한이 2020년 1월부터 9월 사이에 최소 121차례의 지금 안보리 결의 연간 상한선인 50만 배럴을 몇 배 초과하는 121차례의 정제유 반입이 있었다. 한 회원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이나 중국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정유품을 실은 유조선의 탱크가 90% 찼을 때와 50% 3분의 1 찼을 때의 시나리오를 토대로 3분의 1이면 이 50만 배를 북한에 대한 상한선의 3배, 50%대는 5배, 90%대는 8배에 초과하는 정제유 불법 수입이 이루어졌고, 석탄 수출도 지난 9월까지 400회 이상의 운송을 통해 최소 250만 톤의 석탄을 중국 항구를 통해 불법 수출했고, 선박이나 선사의 신분을 속이는 다양한 제재 회피 수법이 동원되었다는 겁니다. 자, 특히 금융 분야와 관련해서도 북한이 합작회사 해외 계정, 위장회사, 가상자산, 해외 은행 주재원 등을 통해 국제 금융 시스템에 지속적으로 접근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상화폐나 은행을 해킹하고 탈취하고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 작년에 1월부터 9월까지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을 할 때 미국이 제대로 이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단속하지 않으니까 사실상 북한 정권이 마음대로 이짓거리를 했는데, 여기에 북한으로의 정제유 밀 반입과 북한 석탄의 해외 수출에 한국은 관계되지 않았는지에 대해 미국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자, 한국이 한때 북한으로부터 석탄 밀수나 정제유 밀 반출을 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걸로 처벌받은 사람도 있어요. 자, 비록 형식적인 처벌이지만은, 그리고 거기에 국가정보기관이 관련됐을 거라는 정황이 여러 군데서 나왔고, 저한테도 그런 제보가 구체적으로 들어와서 뉴핑에서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기서 끝낼 게 아니라 북한에 대한 정제유 석탄 밀 무역은 이것은 국가의 정체성 차원에서라도 정권이 바뀌더라도 반드시 규명돼야 되고, 미국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가져야 된다. 이 이야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자, 오늘요, 동아일보에 보면 석학 인터뷰라고 조지 프리드먼, 이 사람은 미국의 이 컨설팅 산업에서 거의 대가를 자처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책을 쓰고 저작을 했고, 또 지정학적인 컨설팅을 해주는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미국과 중국이 말싸움을 할 때, 앵커리지 등에서 서로 충돌할 때 동등하게 보이지만은 실제 파워는 미국이 중국을 압도하고 있다. 자, 미국과 중국의 통산 전쟁은 중국의 수입 제한에서 시작이 되고 무역 균형을 맞추려는 과정에서 충돌이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압박용 쿼드는 해군력을 바탕으로 한 정치 동맹으로 진화가 될 거고, 한국, 인도네시아 등도 반중연합전선의 일부로 미국은 간주하고 있다. 북한이 미국의 양보를 끌어내려고 미친 것처럼 행동을 하는데, 이 한미는 가치를 공유하는 공고한 동맹으로 가야 되고, 미국은 한국의 미중 사이의 선택을 강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국이 선택할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뭐 이 사람의 주장은 무난한 이야기라고 보는데요. 이번에 유엔 이 대북 패널 위원회에서 이런 정보를 공개한 것은 지금까지 트럼프 정권에서 알면서도 시시하고 덮었던 북한과의 거래를 했던 나라들에 대해서 앞으로 미국이 필요하면 전부를 공개해서 대북 제재 노선에 일탈한 나라들에 대해서 손을 보겠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미국과 중국요, 동등하지 않습니다. 둘이 전쟁했다면 제가 봤을 때 하루 안에 미국이 이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국력이 GNP가 미국을 추월해요. 가짜 GNP는 추월하겠죠. 진짜 GNP는 추월하지 못하고 또 GNP를 넘어서도 이 양자 간에 엄청난 다른 이 사회적 자본의 격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지금 이 북한에 대해서 뒤로 인도적 지원 운운하면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 북한을 몰래 도와준 것, 그리고 한국이 몰래 도와준 것도 잡아내겠다, 이런 각오를 이번에 유엔 보고서를 공개해서 압박을 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